어제 분석도 나름 잘 됐었으니까 그 라방은 안 하고 멤버십도 못 올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저 자체로는 잘 이어갔었으니까 오늘도 한번 흐름 이어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들어갈게요. 레알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이제 슬슬 경기가 좀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료들 아직도 솔직히 뭐 볼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또한 네다섯 경기 됐으니까 요즘 이제 매물장이라는 거 제가 좀 시시해가 뭐라 그러지, 싱겁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싱겁잖아요. 가져가 볼 텐데,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셀틱 원정 아자르의 힘에 3대 0으로 뭐 가볍게 셀틱을 누르고 일단은 돌아왔고요. 주중 경기가 또 있어요. 계속 유럽 대항전 팀들은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대 휴식기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뭐 매주, 뭐 몇 주 남지도 않았어, 한 주 남았나? 아무튼 해가지고 다음 경기 이제 레알이 3일 뒤에 라이프치히랑 홈 경기, 그 다음 경기 이제 마드리드 원정, AT 마드리드 원정, 그러니까 마드리드 더비 상당히 어려워요. 요거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고 보여주시고, AT 마드리드 원정으로 이어지는 이 어려운 일정 속에서 레알이 은근히 셀틱 상대로 라인업을 그렇게 약하게 들고 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세게 들고 왔고, 제가 로테이션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저는 뭐 오버만 봤었던 그게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뭐 벤제마나 이런 애들 다 썼고, 그게 결국에 악수를 가져왔어요. 안첼로티 감독이 워낙 사실 로테이션에 그렇게 능한 감독은 아니에요. 주전 베스트 11의 활용도에 있어서 능하기 때문에 쓰다가 별 벤제마가 오늘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오드리오 졸라나 측면 쪽에 센터백 쪽에 밀리탕이 이제 불투명 정도에 이제 떠 있는 상태고, 마요르카는 뭐 그에 반해서 푹 쉬었죠. 뭐 바바나 미드필더 쪽에 은디아에나 공격 쪽에 앙헬은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수들이 불투명에 떠 있다. 근데 바바는 이번 시즌 크게 중용받지 못하는 모습이고, 앙헬도 계속 못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뭐 아인이나 이쪽으로 건들만한 경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벤제마가 빠진 부분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우려스럽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경기 아자레의 활약에 있어서 이 선수가 이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 년을 썩었어요, 몇 년을. 당장 한 경기 잘한 걸 가지고 저는 그게 막 크게 막 아자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그냥 좀 애매한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분석을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레알 일반승도 저는 조금 솔직히 불안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레알이 매 시즌 사고를 치거든요. 한 시즌도 거르지 않고 그 사고를 쳐왔습니다. 지난 시즌으로 예를 들면은 홈에서, 홈 기준이에요, 레반테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졌고요. 아니다, 엘체 상대로 2대2로 비겼고요. 카디스 상대로 0대0 묵했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면 뭐 오사, 지난 시즌 오사는 잘하긴 했어요. 어쨌든 두 번 정도 이렇게 쓰나미를 냈던 레알 마드리드고, 지지난으로 가봐도 레반테 상대로 1대1로 졌고요. 알라베스 상대로 1대1로 졌고요. 카디스 상대로 졌습니다. 지난으로 가봐도 강등권, 지금은 셀타 그래도 좀 지난 시즌도 가라쿠가 있었잖아요. 이땐 강등권이었어요. 2대2 묵했고요. 베티스, 이때 베티스 강등권이었습니다. 0대0. 그리고 뭐 이번 시즌 승격한 바야돌리 1대1. 지난 시즌에는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졌고 레반테 상대로 1대1로 졌었어요. 매 시즌 이렇게 사고를 쳐왔고,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보시는 대로 상당한 순항 중입니다. 다만 요 경기가 어쨌든 일정 면에서 상당히 빡빡하고, 앞으로 일정에 있어서 레알이 라이프치 AT를 만나는 와중에 지난 셀틱전에 크게 로테이션이 가동이 안 됐다는 점을 봤을 때, 이거 벤제마까지 빠진다면은 이거 마요르카 상대로 많이 좀 돌려줘야 되는 사이즈예요. 아니 얘네들 입장에서 공짜네, 일단 먹고 가자 느낌이어서 앞으로 일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마드리드 더비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돌려주고 가야 될 타이밍인데 이고, 또 벤제마까지 빠진 상황에서 뭐 공격 쪽에서 아자르가 또 지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번 경기는 어떨지 모르겠다. 마요르카가 그냥 잠그기만 해도 솔직히 학살당할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더 잘 잠궜을 시에 무리키라든가 이강인의 한 방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무리키나 이강인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팀이고 막론하고 그냥 한 방이 있어요. 그게 언제 터지고 언제 안 터질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마요르카 경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요 사이즈에서는 제 생각에는 요거는 조금 뭐 일반승을 간다면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일반승 이거 누가 뭐 위험하다 하겠어요. 근데 레알이 항상 사고를 쳐왔고 이번 시즌 잘 나가고 있는 타이밍에 일정도 그렇고 주포 빠진 점도 그렇고 한 방에 있는 마요르카 올 시즌 솔직히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의외로 수비 잘하고 의외로 이제 이강인이나 무리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컨디션 자체도 그렇고 좀 불안하다. 일반승의 메리트도 저는 없어 보이고 2.5%를 준다면 그래도 배당은 솔직히 쓰레기예요. 솔직히 마요르카 2.5%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 좀 불안하지 않아 싶잖아요. 그런데도 배당은 좀 짭니다만 저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3.5 언더까지 이렇게 일단은 보겠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죠. 저는 수원 봤습니다. 수원 봤어요. 저는 수원 상당히 좋게 봤어요. 수원 상당히 좋게 봤는데 배당이 해배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어쨌든 봐야 알겠죠. 저는 울산이 터진다고 보고 수원 이긴다고 봤어요. 근데 울산 무 찍었거든요. 부주력에 시발님이 또 극장골 쳐먹히더라고요. 요건 죄송합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두 번째 게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 극장 좀 그만 나와라 진짜.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로 가서 요 경기가 일단은 해외 배당을 아마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피오렌티나 쪽으로 빠지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해외만 보실 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일단 볼로냐 감독이 잘렸어요. 볼로냐 감독이 일단은 잘림. 그래서 모따 감독이 새로 왔고 오늘 경기는 관중석입니다. 1차 뭐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일단은 감독이 없는 상태다. 뭐 수석 코치가 일단은 들어간 상태고 두 번째 경기 이제 부상자 쪽인데 핵심 센터백인 수마우로가 빠져있고 미드필더 쪽에 볼로냐에서 가장 중요한 놈이 누구냐? 니콜라스 도밍게스예요. 수비도 해줄 수 있고 역습 시에 이제 뿌려주는 패스나 이런 것도 아마 지난 시즌부터 제 분석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름이 익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시즌에도 볼로냐 이제 분석할 때 상당히 강조했던 선수거든요. 아탈란타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 다른 뭐 승 오바 봅니다. 승 오바. 직전 경기는 그 뭐 7시나 요때 경기 다 넘어갔어요. 제가 오후 축구에 넣어놔가지고 저 넘어갔고 어쨌든 빠져있고 공격 쪽에 이제 산조네까지 없는 상태고요. 피오렌티나가 근데 이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피오 쪽이 빠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피오렌티나도 부상자가 일단은 많아요. 니콜라스 곤잘레스 공격 쪽에 빠져있고요. 던칸 미드필더 빠져있고요. 주르코프스키 로테이션 자원 빠져있고 카스트로빌리 미드필더 또 주전 빠져있고 또 수비 쪽에 이제 밀렌코비치나 베나시까지 빠져있어. 이거는 핵심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어요 지금. 피오가 저도 솔직히 밀렌코비치만 있었어도 얘 정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주중 경기가 없고 했으면은 야 이거 피오 물어볼만 하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사이즈 자체가 배당도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수비 쪽에 빠진 게 피오렌티나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기억은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1승 3무 1패에다가 또 제가 피오렌티나 경기 원정은 특히나 찍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다 터졌고 심지어 어웨이 다 터졌잖아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찍어볼 만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오가 지금 당장의 성적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아요. 결과보다는 홈에서도 이제 뭐 나폴리나 뭐 이런 팀들 상대로 거의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패배한 경기도 이거 우디네스전 로테이션 강하게 돌렸어요. 로테이션 시게 돌렸단 말이에요 이거 우디네스. 왜냐면 이 다음 경기가 유벤투스전이어가지고 이때 거의 풀로테이션 돌렸고 유벤투스전에 잘했는데 아쉽게 물을 캤어요. 그만큼 이제 강팀과의 대결이나 여러가지 피오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사이즈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 볼로냐 쪽에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고 이게 부상자만 아니면 찍어볼만 할 것 같은데 부상자 때문에 저도 약간 확신이 안 드는 사이즈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단순히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피오가 안 좋다, 주중 경기 있었자 부상자 많다고 볼로냐 프레는 그렇게 좋게 볼 만한 사이즈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 정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무승부에 뭐 봅니다.
그냥 피오 찍기에는 조금 부상자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잡는다면 그래도 한 골 차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 혹은 뭐 무승부가 나거나 이런 사이즈가 아닐까 이렇게 좀 봅니다. 보수적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레체 대 몬차. 몬차는 축구를 못 찹니다, 여러분들. 이 드립이 왜 이렇게 아재 드립인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자, 몬차 프레는 일단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상당히. 이거는 뭐든 하나 찍어야 되는 경기 정도로 저는 보는데, 부상자 쪽을 보면 이제 레체 공격 쪽에 스트레페차가 빠져 있고요. 올 시즌 한 골인가 기록하고 있고, 몬차는 이제 미드필더 쪽에 디알렉산드로, 그리고 수비 쪽에 이제 카르본이나 라녹치아 이렇게 빠져 있는데, 몬차가 왜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골에 고급 축구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뒤 주제를 몰라서 못하는 애들입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이즈가 분수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 이 팀들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체급이 안 되거나 사이즈가 안 되는 팀들은 이제 최대한 쉽게 공을 차서 실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게 강등권 팀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몬차 같은 경우에는 키우나르얀 늑대 오포포파 별풍선 고맙습니다. 100개 선물. 몬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일단은 뭐 돈도 많이 쓴 것도 그렇고 멤버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합이 안 맞아서 그렇지. 근데 지금 전패인데 계속해서 빌드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선수비 후역습이나 단순 그런 축구들 말고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의 축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강팀 상대로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걔네는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축구나 아니면 조금 더 수비로 가더라도 좀 더 발전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좀 뭔가 해보려고, 심지어 이제 막 데려와가지고 쓰려는 애들이 우리도 이제 할래 하면서 하니까 니 따위들이 하면서 이제 뒤통수 한 대 후려맞고 계속 뚝 떨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몬차의 패배를 안고 가면서 계속되는 시도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이게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타이밍인지 계속 제가 몬차 분석하는 걸 보신 분들은 재고 계셨을 테죠. 저는 오늘 좀 왔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전패예요. 이겨야 되는 타이밍에 강등권이 레체를 만났고, 몬차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이제 공수전환, 그런 부분에서 이제 3백이 상대 공격진들이 너무 쉽게 노출됐다는 점. 그러니까 빌드업 체계나 압박 체계가 완전히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막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공격적으로 하려 보니까 앞선에서는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뒤쪽에서 빌드업은 괜찮아요 또. 근데 앞선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덜하고 이제 수비 시에 압박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잘 정착하지 못해서 강팀만 만났어요, 몬차가. 공교롭게도. 강팀이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뭐 적어도 한두 장면 정도는 확실하게 카운터를 치면서 뭐 실점을 꾸역꾸역 계속해서 하면서 뭐 나폴리, 로마, 아탈란타한테 이제 대판 깨졌고, 토리노 상대로 홈에서 뭐 1대2로 졌고, 요즘 좋은 우디 상대로도 홈에서 1대2로 졌고, 뭐 5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레체라는 약팀을 상대로 지금까지 몬차가 어쨌든 박치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 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엔 강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뭐 따라지 팀이 이렇게 골에 하려니까 이제 안 됐던 거고, 양팀과의 대결에서는 그동안 몬차가 두들겨 맞았던 것들이 효과를 볼 법하다. 애초에 이런 사이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연패예요, 여러분들. 돈은 썼잖아요. 요 정도 팀들한테 승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논리로 접근해도 몬차가 적어도 풀에는 할 확률이 높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체도 어쨌든 공격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몬차의 그 부족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역습이 크게 효과를 볼 가능성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적다. 몬차 5연패인데 레체가 정패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5연패인데 해배는 근데 몬차가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슬쩍 봤는데 아까. 다음 경기 사수올로 대 우디네세. 사수가 지금 부상이 좀 많아요. 데프렐이나 베라디, 몰데르, 트라우레는 장기 부상이고, 몰데르 준작에 부상당했고, 베라디랑 데프렐까지 부상당하면서 사수올로가 지금 약간 비상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이 아니라
비상 걸렸습니다 지금 일단. 왜냐면 사수가 올 시즌에 공격적인 이탈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스카마카가 웨스트햄으로 온 거는 이제 뭐 PL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실 테고, 라스파도리도 떠났어요. 라스파도리도 아마 이적 시장 막판인가 그때 떠나가지고 공격진에 이제 좀 많은 이탈이 있고,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특히 베라드 이런 애들의 활약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베라드가 사실 시즌 출발 자체는 뭐 좋게 시작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믿을 수 있는 사소울의 공격적 자원임은 분명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믿을 만한 자원이 몇 없어요. 기본적으로 피나몬티나 뭐 이런 애들은 그래도 이제 뭐 지난 시즌에 나쁘지 않았고 가라쿠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분명히 사소울의 공격진은 이점만 못해진 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단순히 봐도 이미 2경기 연속 득점이 없어요. 미드필더진은 뭐 프라테시나 또 한 명 누구지? 프라테시랑 뭐 막심 로페즈 뭐 이런 애들 괜찮거든요. 미드필더진 자체는 지금 여전히 괜찮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공격진이 문제다. 공격진이 너무 아쉬운 지금 어쨌든 사솔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디네스는 수비 쪽 부상자들이 많아요. 마시나, 부타, 비올 다 수비, 뭐 센터백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원들인데 로테이션 자원들이에요. 마시나가 최근에 조금 중용받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우디가 센터백 라인이 뭐 나쁘지 않거든요. 얘네 빠져도 그 AT에 있었던 네우엔 페레즈나 아니면은 베테랑의 누이팅크, 또 한 명이 누구지? 베카호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충분히 3백을 구성할 수 있는, 애초에 그게 주전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자가 백업 자원들 빼고는 뭐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서 공격 자원들이 너무 많이 빠졌다. 이 경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디 찍을 거 아니면 못 찍어야 돼요. 우디를 찍거나 그냥 흐름이 좋기도 하고, 사수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디 쪽을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호님처럼 3연승인데 4연승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사수 프렌이 아니라 무승부를 찍어야 돼요. 무승부. 사수가 이길 확률은 제가 볼 때 많이 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저도 일단은 우디 사이즈로 봅니다. 다만 어쨌든 우디 4연승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디가 생각보다는 상대팀의 자멸로서 승리를 거둔 경기가 은근히 많아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오렌티나전, 이때 피오가 플로테이션 가까이 돌렸던 경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대0으로 이겼었고, 그 전에 몬차 상대로 2대1로 이겼었고요. 지난 경기 로마는 그냥 자멸한 거잖아요. 사실 4대0인데 자멸한 거고. 그런 사이즈에서 경기력 대비 우디네스의 지금 성적은 조금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한 상황에서 무가 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기다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력감은 아니에요. 이거 주력감은 아니고 승한이 무겁긴 한데 뭐 무승부 쪽으로 접근해봐도 저 생각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도 뭐 우디승을 보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안 갔습니다. 왜냐, 못 들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패스. 엘체 대 빌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도 이거는 이렇게 아니면 절대 못 가요, 제 생각에. 빌바오 승 아니면 언더, 둘 중에 하나로 베팅하는 게 일단은 맞고요. 저 둘 중에 골라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엘체 최근 안 좋은 페이스, 뭐 피델 카스트로 이런 이제 핵심 미드필더 자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물론 불투명해요. 복귀할 수도 있어요 오늘. 빌바오가 막 특별한 큰 부상자가 지금 없는 상태고, 베르치체 정도만 이제 불투명, 얘는 뭐 없어도 되고, 이런 사이즈에서 경기력이 빌바오 되게 좋거든요. 이전 시즌보다도 지배적인 경기력을 좀 많이 해요 빌바오가. 조금 더 이제 이전에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잘 비비고 약간 요런 싸움에서 이제 끈적끈적한 대결에서 이제 한 골 받고 이기고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올 시즌 빌바오는 확실히 조금 더 상대 팀들을 상대할 때 이제 좀 주도적인 경기력을 많이 해요. 미드필더 쪽에서 주도권을 많이 잡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다만 빌바오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결정력. 이래서 빌바오를 뭐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홈에서 마요르카랑 할 때 0대0으로 비겼었는데, 이때는 제가 상당히 좋게 보고 갔어요. 저도 가서 부러졌습니다. 이때 빌바오 가서 부러졌는데,
이때는 사실 0대 0으로 비겼는데 3대 0으로 빌바오가 그냥 후려쳤어도 전혀 이상한 경기 내용이 아니었고요. 지난 경기 에스파뇰 상대로도 빌바오가 질만한 내용은 절대 아니었어요. 에스파뇰 거의 공격 못하다가 한 번 했는데 그게 들어가서 이제 1대 0으로 끝난 거고, 결국 어쨌든 1대 0으로 에스파뇰한테 지난 경기 패했기 때문에 득점을 못했다는 거죠. 이 빈공, 이게 빈공이라도 그런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게, 찬스는 나름 잘 만들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짓는 거에 있어서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 직전 경기 카디스전에는 그냥 뭐 다 들어가면서 4대 0으로 이겼었거든요. 이게 저는 올 시즌 빌바오가 강팀 상대로 2를 꽤 많이 낼 거라고 보는데, 약팀을 펼 때 있어서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못 넣은 적이 너무 많으니까. 카디스전에는 그거 불안해가지고 그때 무승부에만 찍었나 언더 찍었나, 근데 학살해버리질 않나. 믿고 갈 때는 이제 골을 못 넣고. 저랑은 4대가 좀 안 맞는 좀 팀인데, 일단은 그래도 배팅 자체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분석적으로 설명할 거리가 없어요. 당연히 빌바오가 많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칠 거고요. 거기서 득점이 터지면 이기는 거고요. 뭐 안 터지면은 언더가 뜨면서 뭐 무가 뜰 수도 있고, 혹은 뭐 1대0, 2대0으로 빌바오가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요 정도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공격수들이 그냥 어떻게 잘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찍거나, 아니면은 뭐 야 니들 못 넣잖아 하면서 언더 찍거나. 근데 과정 자체는 솔직히 괜찮아요. 마무리가 안 될 뿐. 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엘체가 그리고 이번 시즌 너무 안 좋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승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랑은 4대가 안 맞아가지고. 6번째 프라이브르크 대 메넨글라드바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도 일단은 프라이브르크가 주중 경기가 또 있었잖아요. 그 어디야, 카라바흐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에 아주 약간의 로테이션이 돌아갔어요. 아주 약간 공격 쪽에 이제 그레고리슈 얘 정도 빼놓고는 이제 뭐 주전들이 미드필더 쪽이나 수비 쪽에는 이제 많이 투입이 됐고, 공격 쪽에는 이제 뭐 주전 로테이션급 선수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 어쨌든 공격 쪽에서만 좀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고, 미드필더 수비는 주전 라인업 다 썼습니다 그때. 이 정도에다가 공격 쪽에 웰러 빠져있고, 큐블로나 뭐 샤데, 굴두, 살라 이런 뭐 미드필더 앞선 자원들 기본적으로 불투명에 빠져있고, 글라드바우드 풀레 공격 빠져있고, 수비 쪽에 이타쿠라 맨시티에서 임대 왔죠, 출전 정지에. 또 수비 쪽에 엘베디 불투명 이렇게 빠져있는데, 경기는 일단은 프라이브르크 정배 쪽은 제 생각에 좀 많이 위험해 보여요. 단순하게 정배를 찍을 만한 경기는 뭐 뜰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라드바가 지금 수비쪽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센터백 자원이 글라드바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뽀백을 쓰고 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엘베디가 오늘 못 나온다 치면은 이타쿠라도 이거 징계로 빠지게 됐고, 이러면 마빈 프리드리가 일단 뭐 한 자리 채우고, 나머지 한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나머지 한 자리가 이제 구대기들밖에 없어요. 글라드바가 다행히도 이제 뽀백을 쓰는 팀이라 뭐 어떻게 풀백에서 끌어오거나 그냥 구대기 쓰거나 뭐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수비 쪽에 불안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과, 어쨌든 공격 쪽에 플레이가 이번 시즌 나쁘지 않거든요. 출발 자체가 빠져있다는 점이, 이거를 그렇다고 프렌 찍기도 뭐하고 승 찍기도 좀 애매하고, 제 생각에는 승 프렌 둘 다 반반 사이즈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프라이브르크 공격진 로테이션 돌아갔잖아요. 공격진은 그레고리 쉬었잖아요. 뭐 그리고 몇몇 자원들 로테이션 돌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3선 수비용 미드필더 자원이나 수비 쪽에는 풀가동 시켰잖아요. 그럼 굳이 따지면 프라이브르크도 어쨌든 수비 쪽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고, 체력적인 부침이나 특히나 3선 자원들. 글라드바도 플레가 빠진 건 아쉽긴 합니다만 센터백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오버 배당이 상당히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만. 승패는 제 생각, 초안은 블라드바우 프렌이었는데, 이거 센터백 다 빠진 거 보니까, 애초에 센터백이 별로 없거든요, 쓸만한 놈이. 다 빠진 거 보니까 차마 못 가겠다. 그래서 오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라치오 대 엘라스 베로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표에는 하나만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뭐 라치오 승호바를 볼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점 이제 카타르디가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되고 뭐 이런 점이고 엘라스가 거의 풀라인업에 가깝다는 점 이런 점인데 잠시만요. 그렇다는 점인데 어쨌든 라치오가 지난 경기 그 어디야 페예노르트 전에도 약간의 로테이션은 있었어요. 밀렌코비치를 이제 벤치에 두고 베시노나 이제 뭐 루이스 알베르토 이런 미드필더진을 구성했던 점. 그러니까 카탈디가 빠지더라도 밀렌코비치가 그래도 로테이션을 갔으니까 라치오에서 가장 중요한 미드필더잖아요. 다만 이제 공격진에서의 로테이션은 크게 돌아가진 못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솔직히 승이든 오바든 조금은 불안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둘 중에 하나 터질 것 같아요. 사이즈 자체가. 근데 어쨌든 배팅을 한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승을 찍거나 오바를 찍거나. 당장에 엘라스 베로나가 올 시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감독에 대한 교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격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옛날에 알던 시메오네 이런 애들 없잖아요 지금. 뭐 바락도 딴 데 몬차에 가 있고 뭐 어디야 아니야 바락이 몬차인가? 아탈란타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아닌데. 아무튼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이선 자원들 기존에 있던 놈들 다 팔아 째꼈고 톱도 다 빨아 째꼈고 이제 새 판을 짠 상황에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나마 이긴 경기가 지난 경기 산프도리아인데 산프도리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등권 수준이에요. 강등권 수준. 더럽게 못해요. 그래서 얘네 상대로는 뭐 어디가 이기든 비기든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사이즈고 나머지 뭐 엠폴리, 볼로냐 이런 좀 떨어지는 팀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 요거는 라치오한테 기본적으로 쉽지 않을 사이즈다 엘라스가.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경기 공격 쪽에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라치오가 상당히 좋았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어쨌든 양 팀이 실점이 많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뭐 오바 쪽도 고려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 뭐 수비 쪽에 알데르테나 이제 그라나다에서 빼온 미아까지 불투명 떠있고 소시에다도 오야르자발 이제 수비 쪽 노르마 리코 불투명 이렇게 떠있는데 일단 소시에다드 배당이 상당히 높아요. 헤타페가 올 시즌에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뭐 거의 지난 시즌 셀타비고급 스타트인데 이 정도면은 뭐 발렌시아전 지난 경기 5대1로 졌고 그 전에 비아레알 상대로 0대0 묵혀서 쓰나미 일으키더니 그 전에 지로나한테도 지고 AT한테 무난하게 지고 요런 사이즈입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공격 자원들의 이탈과 영입이 있었죠. 이삭 같은 애들이 이제 뉴캐슬로 떠났고 데려온 놈이 누구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보자. 그 누구야? 미드필더 쪽에 쓸 수 있는 그 셀타비고의 브라이스 맨데스 걔나 이제 또 공격 쪽에 알리초 뭐 쿠보 또 누가 있었지? 우마르 샤디크 제일 중요한 놈을 말 안 할 뻔했네. 우마르 샤디크 요런 애들 공격 쪽에서의 분명히 이제 많은 변화가 있고 제 생각엔 잘 데리고 왔어요. 영입시장을 괜찮게 보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활약적으로 샤디크도 이제 첫 경기 뭐 두 번째 경기 이제 맨유전 포함해서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가담을 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좀 맞춰봐야 되는 그런 사이즈에서 소시에다드가 아직까지 화력을 보여준 경기는 없어요. 더군다나 지난 맨유전에 거의 풀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주전 라인업 거의 풀라인업 다 들고 왔고 공격 숫자는 솔직히 소시에다드가 지금 여유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선수들 다 있잖아요. 뭐 오야르자발 빠진 건 아쉽긴 합니다만 뭐 알리초나 뭐 쿠보 이런 애들 언제든지 이제 벤치 내지 선발로 기용할 수 있고 우마르 샤디크 지금 이번 시즌 페이스가 엄청나요. 알메리아에서 이제 2부에서 이제 알메리아 경기에서 이제 뛰다가 알메리아에서 2골 넣고 이적을 했나? 소시에다드 오자마자 바로 골 박았죠. AT 마드리드 전에 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거기에 이제 얘는 좀 쓰레기인데 소롤레스 이런 애들 이렇게 있는데 5,000원 후원하시면 제가 메일로 넣어드립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미드필더진이 좀 걱정이에요. 일단 다비드 실바가 너무 계속해서 선발 출전을 하고 있고 지난 맨유전에도 뛰었고요.
또 삼선 자원들 뭐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소시가 제 생각에는 의외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굳이 승패로 접근한다면 저는 무승부 해무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어차피 그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언더의 배팅이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헤타페가 지금 공격력으로 소시에다드 수비를 크게 뚫을 것 같지 않고요. 헤타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소시가 어쨌든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여러 이제 앞선으로 패스를 찔러 넣어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체력적인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가 또 이악 물고 수비한다면은 버틸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줘서 간다면은 언더 찔 것 같아요. 아니면 무나 햄무나 그런 쪽으로다가 접근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 아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이제 사이즈 자체는 언더 사이즈인 것 같긴 한데 헤타페가 뭔가 이게 틱틱 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막 주력감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주력에 넣었다가 뺐다가 고민했던 경기인데 뭔가 좀 배당 대비 애매한 느낌이랄까. 사이즈는 언더인데 헤타페가 뭔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초반 흐름 자체가 그런 불안함은 있다고 보여져요. 유벤 대 살레르니 이건 뭐 볼 거 없죠. 유벤투스 승. 빠지는 선수 이제 디마리아, 포그바, 보노치, 제스니, 키에사, 살레르니 이제 리베리. 그 리베리 맞아요. 그리고 수비 쪽에 로바토나 미드필더 보이넨 그리고 뭐 라도바노비치 이런 애들 이제 괜찮은 자원들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유벤투스가 지금 애초에 무가 좀 많고 살레르니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고 이게 터진다면 무승부거든요. 유벤투스가 파리 원정에서 그래도 나름의 자신감은 얻고 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여러 전문가들이나 아마 본인들도 질 건 알고 갔어요. 파리 원정에. 근데 생각보다 후반전의 경기력이 좀 괜찮았거든요. 전반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고 오긴 했습니다만 선수단의 어떤 자신감이나 좀 기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파리 상대로 우리가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구나. 원정 경기 이벤트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오히려 자신감을 찾고 왔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살레르니 솔직히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거든요. 못하는 팀 치고는 제가 볼 땐 그래도 좀 치는 팀인데 또 홈에서 승리 정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파리 원정에서 얻은 그런 것들이 올 시즌 오늘 경기에 그래도 승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거 하면 뭐 3연무에다가 유벤도 4무 되고 하잖아요. 수비는 좋으니까 일단 되게 버티는 와중에 뭐 여러 선수들의 한 방이 있는 유벤투스의 충분한 승리를 보고요. 마지막 경기 기본적으로는요 무승부 찍기 좋은 경기예요. 일단은 베티스 페젤라 출전 정지 수비 쪽에 나빌 페키르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만한 아는 선수겠죠. 나빌 페키르가 이제 앞선에 2선 자원에서 부상으로 빠져 있고 후안미 또 베티스의 왼쪽 2선 나 이제 카르발료 3선 자원에 불투명에 떠 있고 비아렐 이제 모레노 사이드백 쪽에 모레노나 포이스 난주마 이렇게 불투명에 떠 있는데 제 생각엔 비아렐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질 것 같지는 않고 승아님은 무사이즈 같고 그래서 뭐 무승부 해무 쪽으로 일단은 보는데 저는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게 베티스가 지난 이제 헬싱키 원정에서 로테이션 좀 많이 돌렸어요. 거의 대다수의 선수들을 주전들을 다 빼고 2군 가까이 돌려가지고 이제 승리를 얻어냈었고 사실 그 경기에 주전 돌렸으면 저는 햄무 가능성이나 비아레알 승 쪽을 봤을 것 같은데 로테를 조금 많이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뭐 페젤라나 페키르 특히 페키르나 뭐 후아미까지도 빠진다면 많이 아쉽고 좀 전력 자체가 확실히 비아레알 쪽으로 기울긴 합니다만 로테이션 돌렸던 부분 어쨌든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홈 경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경기 내용 자체는 비아레알이 조금 우세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무승부가 뜰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아니면 뭐 비아레알이 근소한 우세 속에 이제 한 골차 승리를 거둔다든가 이런 사이즈 같습니다. 패킬이랑 뭐 이런 자원도 이제 몸 상태 안 좋고 페젤라 빠진 상황에서 베티스가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무해무치기 좋은 경기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아레알도 지난 경기에 뭐 주전들을 뭐 쓰긴 썼어요. 지난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개새끼들 이거 많이 부러뜨려가지고 3대1에서 어떻게 3대3이 되냐 비아레알아. 미치겠네 그 경기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생각보다는 체력을 은근히 많이 소비했다라는 점. 지난 경기 의외로 쉽게 갈 만한 경기에서 수비 쪽에 안일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비아레알이 또 리그 무실점이긴 합니다만 지난 경기 이제 3실점을 하면서 또 그런 흐름도 깨졌고 흐름 자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흐름은 아닐 거예요. 그냥 쉽게 잡고 가자였는데 그게 되게 어렵고 되게 체력적인 소모도 은근히 있었던 경기여서 이번 경기에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무승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영상 업로드 해야겠다.